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레곤의 유명한 존 데이 파슬베드 모니먼트,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그 존 데이 파슬베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에 대한 내용이 이게 구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고는 그 자세한 내용을 파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존 데이 파슬베드가 한 곳이 아니고 세 곳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다 읽어서 이해하고 이렇게 가시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데이 파슬베드는 약 이오신하고 미오신기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되는데 지층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4,500만 년 전에서 한 500만 년 전까지 이 지층이 쭉 형성됐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셔널 머니먼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그 자료를 올렸는데 전체의 그 파셀베드에 대한 잔디 파셀베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내셔널 파크에서 세 군데를 다 따로 올려 놨습니다. 여기 보면 그 존 데 파슬베드의 크라우런 유닛,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인티드 힐,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페인티드 힐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따로 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쉽락이라는 유니트인데요. 쉽락이라는 유니트는 그 유니트가 결국은 이 파슬베이드 전체에 대한 그런 사무소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굉장히 유명한 고생물학 연구소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 오레곤 스테이트에서도 역시 그 파슬베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 놨는데요. 존 데이 파슬베드에 대해 올려 놨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자료를 따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존 데이 파슬베드의 크라로 유닛에 대한 그 내용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페인티드 힐에 대한 그 내용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 쉽락 유닛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콘던 팔레온톨로지 센터라고 해 가지고 예 고생물학 연구소가 여기 있는 것을 그렇게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그 트립 어드바이저 들어가 보면은 세 군데를 다 엮어 가지고 여기 사진이 600장 가까이 들어 있는데 다들 참 아름다운 사진들입니다. 경치도 굉장히 좋고, 특히 벤티데일 같은 경우에는 경치도 굉장히 좋고, 또 심라이나 크라로에 가더라도 굉장히 그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은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그럴 좋은 유적지입니다. 잔데이 바셀베드는요, 오레곤의 중부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중 오레곤 전체 주의 거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동쪽으로 치울 수 있지만 완전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에서 가자면은 3 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밴드에서 가더라도 어 오레곤의 그 유명한 관광지 밴드에서 가더라도 거의 1 시간 40분, 그러니까 2 시간이 거의 가까이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인제 제가 있던 캠핑을 하던 코브 팰리세이드 스테이트 파크에서는 거의 1 시간 정도 쪼끔 더 걸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제 포틀랜드 가신다 그러면은 포틀랜드에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 거의 10 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아침 일찍 출발하셔도 저녁이나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밴드에서 출발하시면은 거의 한 6 시간 쪽 반 정도 걸리는 그런 여정이 되겠고요. 제가 있던 인제 코어 팰리세이드 그 파크, 거기서 캠핑을 하시면은 출발해서 돌아오는데 6 시간이 조금 안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이 존 데이 파슬베드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핀 포인트가 되어 있는 데가 크라우너 유닛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페인티드 힐이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쉽락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가시려 그러면은 그 세 군데를 다 들려보시는 게 이제 맞기 때문에 그렇게 여정을 계획하시고, 이 세 군데만 다니는데도 거의 3 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만한 시간 계획을 하시고 또 가셔서 보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일정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브스 팰리세이드 스테이트 파크에서 캠핑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출발해서 먼저 샤닝코를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샤닝코가 그 오레곤의 가장 유명한 고스트 타운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 개 중에 하나인 크라로 유니스를 들렸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파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뮤지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석을 많이 전시한 뮤지엄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들렀는데 제가 들린 기간이 그 오프 시즌이라서 안타깝게도 박물관 구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존 데이 파슬베드의 그 쉬프락 유니트를 갔는데요. 사실은 이 쉬프락 유니트가 이 세계를 전체를 관장하는 사무소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유명한 토마스 콘던 그 고생물학 연구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일날 가시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페인티드 힐을 갔는데요. 페인티드 힐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하이킹을 하면서 그 페인티드 힐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려서 그다음에 인제 숙소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드라이브만 약 한 6 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실제로 그 들려 가지고 구경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체를 거기에 소요해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크라로 유니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많은 그 기암절벽들이 서서 있고 그 사이에 화석들이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 그 존 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시관은 닫혀 있습니다. 오레곤 산행을 하면은 다행히 뱀이 있긴 한데 독 있는 독뱀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서 그 뱀에 물려서 그 위험을 겪은 사람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황량한 이런 그 사막지대, 그 데저트에는 방울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독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막에는 방울뱀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그 트레일을 벗어나서 숲속으로 들어갔다가는 방울뱀한테 물려서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네. 파실에 찾아왔는데요. 뮤지엄이 그 오프 시즌으로 이렇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존 데이 페인티드 힐에 왔습니다. 여기가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지층만 굉장히 그 유명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발견된 화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화석이 그 생성된 생물들의 그 생존할 시에는 어 우창한 그 우림, 그러니까 열대림 비슷한 그런 기후였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황량한 그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어 아주 많은 그 경치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서 층별로 다른 색깔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그런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광물들 그리고 그 당시의 기온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층이 형성되면서 색다른 그러한 그 층을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이것이 이제 그 다 드러나면서 보호지역으로 지금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페루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그 유명한 그 칼라트 층들이 있는데 여기 그 오레곤의 존대에도 보다시피 이렇게 그 아주 좋은 지층들이 보존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그 관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페인트 힐 중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곳 중에서 그 페인트 힐 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라 가지고 여기에 벤치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주로 이제 빨간색 계통은 많이 알려지기로는 철분, 그러니까 철 성분이 많은 산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성물들은 다 각기 다른 광물들이 지층의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색상이 다르게 이제 광물들이 형성이 되면서 색상이 다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페인트 힐은 화산재가 수천만 년에 걸쳐서 여러 번 쌓여서 이루어진 지층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그 반대편 쪽에 있는 것인데요. 역시 상당히 그 아름답게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층이 형성된 것이 한 번만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층이 쌓이면서 또 다른 그 광물 성분들이 침적이 되고 그리고 그 열과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다른 색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쭉 그 층별로 쌓여졌었는데 이제 지층 운동에 따라 가지고 그 기울어지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보존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한번 밟아버리면은 그 자체가 그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레일 외에는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는데 멀리 많은 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건너편 산에서도 이렇게 다른 지층들이 많이 있는 그 중에서도 이 펜트 힐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경치들이 색깔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해가 뜨고 해질 때 낮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아마 스프링 브레이크 첫날이라서 아마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존데이, 파슬베드 이 세 곳은 모두 다 무료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피크닉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어서 쉬면서 점심도 먹고 휴식을 취했다가 또 다른 곳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레곤에 이런 곳이 있어서 감사하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사월 말인데도 아직 그 높은 산에서는 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실 수 있고 그때 화면 한가운데 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인트 힐 뒤에 그 산이고요. 페인트 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좀 춥긴 하지만은 눈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쉽락 유니트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상당히 그 도로 형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시더라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은 그런 좋은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쉽락 유니트라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 데이 그 파실 베드 내셔널 모니먼트가 세 곳에 있습니다. 그대로 존 데이 그 파실 베드는 크라르노, 페인트 힐, 쉽락 세 유니트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고생물 연구소가 같이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 그 화석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고 실제로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뒤쪽 산에 페인트 힐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많은 그 다른 지층들의 색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그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혹시 전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참 희귀하게 유일하게 발견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메뚜기의 알이, 보통 그 메뚜기들이 알을 지상에 놓는데, 이것은 지하에다가 메뚜기가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보존된 것입니다. 처음에 발굴할 때는 이것이 혹시 개미 알인가 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밝혀진 바로는 메뚜기 알로서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게 처음 발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성과가 있었던 게 여기 여기 쉬브락 유니트입니다. 네, 구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개미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미알이라 하더라도 이 화석이 된 게 굉장히 희귀한데, 새로 오신 소장 되신 분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그런 감을 느끼셔 가지고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미알이 아니고 메뚜기의 알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유일한 이런 메뚜기 알의 화석이 발굴되게 됐는데요. 이 알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정도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국립공원 관리소에서도 이게 인제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설명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레곤 퍼블릭 방송, 오블린 공영 방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제 특집으로 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제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참 그래서 그러니까 메뚜기 알이 나온 게 참 대단한 그런 발견이다. 이렇게 해서 인제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기여를 한 게 유니버시티 오레곤에서 엑스레이 같은 것을 분석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가 땅속에 알을 낳아서 그래서 이게 인제 화석으로 남아 있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메뚜기들이 지상에 많이 알을 낳는다고 그러는데요. 참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땅속에 알을 낳은 메뚜기 알이 화석으로 되어서 2,900만 년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 여기가 쉽락으로 불리게 된 게 저 앞에 보이는 산에 빅혼 쉽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쉽락 유니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런 전시된 유물들, 그런 걸 보실 텐데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여기서 발굴된 유물들이 주로 약 한 3천만 년 전에 있던 지층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던 것들이 주로 아열대 기후에 있었던 생물들, 그러한 생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화석을 연구를 하시는데, 한 화석을 제대로 복원해 내는데 거의 한 400~500시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뭐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해서 이 화석을 갖다가 구해내는데, 저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줄 모르는데, 한 화석이 제대로 나오는데 한 400시간 정도 내지 500시간 정도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여기 파실베드에서 나온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물, 식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은 조금 독특한 그런 생물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은 화석들이 저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두 개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워낙 다양하게 식물, 동물, 그리고 여기 있는 포유류가 굉장히 독특한 포유류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식물들의 그러한 화석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로 팔레온톨로지라 그러는데 고생물학이죠. 고생물학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서 실제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번 왔다 갔었는데 그 당시보다는 확실히 전시도 잘 되어 있고 훨씬 더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레곤 특히 비버가 유명한데 비버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비버들이 그 당시에부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카라는 곳은 또 약 1500만 년 정도 이전의 지층인 모양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석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그 건조 지역이라서 상당히 그 보존이 잘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 개통도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팔레온톨로지, 이것이 고생물학인데, 기후와의 그 상황관계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로 이 안에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휴일이라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일에 오면은 실제로 이분들이 그 화석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하면서 복원하고 이런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e used an old historic log cabin, and we set up some very simple, practical tools to get people drawn into the fossil story, maps, building a visitor center. Every year, hundreds of new fossils in the John Bay Basin are cataloged and conserved.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크라우너 지역, 페인티드 힐, 그다음에 쉬프락 이 세 군데가 존 데이 파슬베드 내셔널 모니먼트 세 곳입니다. 보통 한두 곳만 가시는데 다 보시려면 이 세 곳을 다 둘러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곳이 연구실입니다. 실제로 연구 진행하면서 그 화석을 실제로 그 발굴된 화석을 좀 깨끗이 씻고 닦고 그리고 패내고 이런 일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소개를 하는 그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영화관이 되고 그리고 기념품 판매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이름 붙여진 그분의 그 사진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와서 지금 화학 정령을 보고 계십니다. 그 메뚜기 알 화석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게 새로 소장이 부임했는데 아무래도 그 화석 자체가 개미알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 그 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이 개미알이 아니고 메뚜기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계 유일한 메뚜기알 화석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라서 햇빛을 지금 직접 받고 있는 그 암벽 모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페인티드 힐에서 보신 거와는 조금
색깔이 그 붉은색 계통이 조금 덜한데 그 붉은색 계통은 주로 철분이 산화되어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보면은 그 철분이 산화된 그러한 그 붉은색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여기서 보이는 것은 그 녹색 계통하고 그 다음에 황색 계통인데 저 페인티드 힐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던 지방들이 예전에는 낮은 지방이었는데 이게 융기가 돼서 올라오면서 층이 기울어지고 그러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우에는 세 군데의 곳을 동시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조금 긴 그런 비디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존 데이 파실베이드 내셔널 모니먼트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방문하시고, 그리고 가족과 같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크닉 테이블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와서 피크닉도 즐기시고 경치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고생물에 대한 이런 좀 견문도 넓히시고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리면서 경치가 상당히 좋은 곳이 여러 곳 있지만은 여기서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도로 옆으로 이 강이 전대이 강이라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강이 흐르는 것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양쪽으로 보면은 괜찮은 그런 풍경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그렇게 막 지루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런 고생물에 대한 그런 화석 같은 것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또 오레곤의 이 지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아마 좋은 그런 관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